어디를 보시냐면 페이지요 120페이지 음력 페이지요 120페이지요 전세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권 지금부터 이걸 먼저 성명하고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전세권의 맨 끝에 6번 봐봐. 6번 전세권 반환청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가? 그렇게 돼 있죠? 자 여기 잠깐 여기 예습해요. 복습을 해요. 여기요 전속 중이죠? 전속 중에는 사용료를 내야 되죠? 그래서 전세권하고 전세권 반환청권을 분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장차 전세권이 소멸한다. 10월 1일 날 소멸하면 어떻게 해요? 전세금을 누가 받더라도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장차 전세권이 소멸할 것을 조건으로 분리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맨 밑에 1번 전세권자가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 전세권을 존속시키라면서 전세금 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존속하는 동안 안 돼요. 분리양도할 수 없다. 중요해. 2번 근데 장래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 장래 전세금 반환채권이 발생한 것을 조건으로 분리 양도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됐죠? 자 전세권에 대해 저당권 저기요 봐봐요. 전세권에 저당권 설정되어 있죠? 그럼 어때요? 전세권은요 종이권의 전세권은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하죠. 그러면 전세권 위에 있는 저당권은 더 이상 실행할 수 없다. 그러면 저당권자는 전세금 반환청구에 대해서 압류 등 또는 압류라든가 또는 추심 명령들을 행사해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다.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자는 제3자의 압류 등이 없으면 전세금을 누구한테 반환한다? 전세권자에게 반환한다. 1번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종료가 되죠? 그럼 전세권은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하고 바로 밑에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는 더 이상 저당권을 말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자 2번은 가운데 저당권자는 전세금 반환채권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 명령 또는 전부 명령을 받아서 자신의 권리를 말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3번은 첫 번째 제3자의 압류 등이 없는 한 이렇게 돼 있어요. 제3자의 압류 등이 없는 한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해서 전세금 반환 의무를 뭐한다? 부담한다. 알죠? 압류 등이 없으면 됐죠 지금? 그 다음에 동시행함별권이죠. 여기 동시행함별권은요 여기 한번 봐봐. 동시행함별권이죠. 그러면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주지 않으면 전세금을 반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자 지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경매를 청구하려면 자신의 재물을 제공해서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 이행지체. 자 1번이요 소멸하죠.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 의무와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 의무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이다. 2번요 전세권 설정 등기에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거나 이행을 제공받지 아니한 이상 서류 말소에 필요한 서류 전세금 반환을 말 수 있고 거부할 수 있고 바로 밑에 전세금에 대한 이자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자도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 다음에 3번은요 경매를 청구하려면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의무의 이행 제공을 완료해서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서 알겠죠? 설정자를 뭐에 빠뜨려? 이행지체 빠뜨려야 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목적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이죠. 여러분 일부에 대한 전세권은 나머지 건물 부분은 경매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런데 건물 전부의 경매 대금에서 뭐는 할 수 있다?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다. 1번 일동의 건물 중 일부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하죠.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한 분할 등기를 한 후에만 그 부분 일부죠. 일부에 대한 분할 등기를 한 후 경매를 청구한다. 2번요 일부 전세권자는 2번이 중요하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런데 건물 전부의 환가대금이 뭐죠? 매매대금이죠. 경매대금이죠. 전부의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뭐는 있다? 권리는 있다. 아시겠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전세권이 소멸이죠. 전세권이 존속기한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면 전세권자는 원상복구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 2번요 설정자가 부속 건물의 매수를 청구하죠. 이걸 부속물 매수라고 그래요.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뭐를 한다? 거절하지 못한다. 그래서 2번 3번 묶어요. 이것을 뭐란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인데요.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어디 가서 공부를 하느냐? 그것은 임대차에 가서 공부를 할 거예요. 됐죠? 4번 5번 묶어요. 4번 5번 2번 3번 묶고 4번 5번 묶고 4번 아까 뭐죠? 건물의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몇이라죠?
그러면 그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을 뭐란다? 소멸한다. 이것을 뭐란다? 불가분성의 예외. 예외 옆에다 줄고, 써 공동저당에서 동시배당, 공동저당에서 동시배당, 동시배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자, 5번은요. 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나 일부가 전세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 전세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 알겠죠? 사유로 인하여 멸실되죠? 그러면 전세권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럼 거기서 중요한 거 옆에다가 전세금 반환 청구권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전세금 반환 청구권이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자, 됐죠? 이제는요, 여러분요, 앞에서부터 이제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건 이제 전세권이요. 전세권은 이게 이제 다 등기거든요. 이것만 어렵고,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됐으면 나머지는요, 이제는 암기하는 것들이에요. 한번 보시죠. 자, 전세권의 의의를 보세요. 118페이지.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금 지급 줄고요. 그래서 이것을 유상이라고 그래요. 유상. 전세금 지급이죠. 118페이지. 118.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이죠.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얘기해. 부동산을 만다 점유해. 점유니까 이건 뭐가 달라요? 지역권은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점유하여 그 부동산 용도에 쫓아가 뭐죠? 목적이 한정되어 있다. 우리 아까 얘기했죠? 지역권의 경우는 일정한 목적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목적이 한정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안 되어 있지만 용도에 쫓아 한정성, 사용하고 수익하죠. 사용의 용자고 수익의 익자를 말한다. 용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부동산 전부 동그라미, 전부에 대해서 뭘 한다? 우선 변제. 여기 나왔죠? 전부에 대해서 우선 변제. 됐죠? 지금 전세금은 채권이니까요. 농지는 전세권으로 절대로 못해요. 그 다음에 3번은요.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죠. 용익 물권적 권능은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없이도 당연히 뭐가 된다? 당연히 소멸한다. 그래서 용익 물권적 권능은 당연히 소멸을 해. 됐죠? 4번은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우리 봐봐. 우리는요 원래는 채권자가 아닌 제3자를 전세권자를 할 수가 있어 없어? 없다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한다? 갑과 을과 병간에 뭐가 있어? 합의. 그래서 임대인, 임차인, 제3자는 합의 동그라미 합의에 따라서 제3자 명의의 전세권도 뭐다? 유효하다. 뭐가 있으면 합의로 제3자 명의 전세권도 유효하다. 합의가 없으면 절대로 안 돼. 목적 중요하죠. 그 별 하나에 4번에서 목적물의 인도는 성립 요건이 아니다. 그럼 성립 요건에다가 성립 요건 줄거어요? 성립 요건에다 봐봐. 여러분 밑으로 쓰지 말고 여러분 옆으로 써. 옆으로 합의 플러스 그 다음에 전세금 지급 플러스 등기 플러스 인도는 요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옆으로 쓰라고 그냥 짧게 쓰라고. 그래서 전세권 성립 요건은 설정 합의, 전세금 지급, 그 다음에 등기가 있으면 돼. 목적물의 인도는 성립 요건이다 아니다.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죠? 자, 전세금은 뭐다? 그럼 전세금은요 먼저 금전으로 줘야 되고요. 전세금은 기존의 채권이 있죠? 기존의 채권을 전세금으로 가름할 수가 있어요. 기존의 채권을 전세금으로 가름할 수 있다. 그런데 뭐는 안 된다? 기존의 채권을 변제받을 목적으로 실제로는 사용하고 수익할 의사가 전혀 없어. 그건 오직 전세권 등기만 했다? 그건 전세권이 아니에요. 전세권은 용익이다. 용익, 사용하고 수익을 반드시 해야 돼.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앞으로 사용하고 수익할 의사가 있어야 돼. 사용하고 수익할 의사가 전혀 없어. 전세권 등기만 돼 있어? 그럼 전세권자가 아닌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볼까요? 전세금이요. 전세금 반드시 지급해야 돼요. 유상이니까. 그래서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특약은 무효예요. 우리가 말했죠? 전세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였어도 장차 전세권자의 사용 수익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은 전세권은 유효하다. 앞으로 사용 수익할 의사가 있으면 된다. 3번 전세금의 지급은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할 수도 있다. 됐죠? 4번 전세금 반환 의무자죠? 그럼 전세금은 누가 반환하느냐? 한번 봐요. 여기요. 자, 이제 우리가요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이렇게 을이 있죠. 그럼 전세권은 반드시 뭐가 되어 있어요? 등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뭘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죠. 대항이요.
그런데 갑이요, 건물의 소유자가요, 소유자가 병으로 바뀐 경우가 있고요. 여기 보면요, 이렇게요, 갑이 있고, 여기 을이죠. 을은 전세권이죠. 전세권자가 병으로 바뀐 경우가 있죠. 두 가지요. 여기는 지금 누가 바뀌었어? 소유자가 바뀌었죠. 그럼 전세권은 뭐가 있다? 등기죠. 등기로 뭐가 있다? 대항, 여기에 있죠. 당연히 을은요, 양수인, 양수인 신소유자죠. 양수인에게 말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죠. 그러니까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었냐, 전세권자가 바뀌었냐를 잘 봐야지. 전세권이 양도가 돼요. 전세권이 양도가 되면 이걸 설정자라고 그래. 설정자에 뭐가 필요가 없어? 동의가 필요가 없어. 동의가 필요 없이 양도할 수 있어. 전세권은 채권이 아니고 물권이란 말이죠. 우리가 임차권을 양도나 임차권을 전대차할 때는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돼.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신뢰 관계가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전세권은 물권이에요. 사람과 물건 간의 관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설정자의 동의가 필요 없이 양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양도하게 되면 이 사람은 적법한 전세권 양수인이 돼. 양수인. 그러면 갑은 누구한테 전세금을 반환한다? 양수인한테 반환해야 돼. 양수인한테 전세금을 반환해야 돼. 단, 이 전세권자죠? 이 전세권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설정자의 동의도 없이 양도했죠? 그래서 전세권자는 불가항력적 손해에 대해서 뭐란다?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자기는 묻지도 않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런 것이죠. 여기서요, 우리가 이제 뭐를 하나 보자면 임대차요. 임대차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죠. 그래서 임대차는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원래 임차인이잖아요. 이 임차인이 이것을 병한테 전대차나 임차권을 양도하죠. 전대차.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임대인의 뭐가 있어야 돼? 동의가 있어야 돼. 임대인의 동의가 없죠? 동의가 없으면 이걸 뭐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할 뿐이고, 전대차는 뭐가 된다? 유효한데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우리 아까 말했죠. 갑하고 을하고 지상권에 대해서 지료를 약정을 했어? 그러면 갑은 을한테 지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지료가 등기 안 됐어? 그러면 제3자한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요, 전대차는 을하고 병하고 전대차죠? 갑의 동의가 없어도 전대차 자체는 유효인데 전차인은 전차권을 가지고 임대인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임대차의 경우는 왜 동의가 있어야 되냐? 그것은 계속적 채권관계로서 당사자 간의 상호 신뢰관계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전세권은 왜 동의가 없어도 되느냐? 그것은 물권으로서 사람과 물건 간의 관계이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물건한테 신뢰를 보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있다. 그러면 양수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한다.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었다. 새로운 소유자한테 전세금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자, 한번 볼까요? 기억, 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됐는데 소유권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소유자는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 신소유자가 니은 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죠? 그러면 종전 소유자는 전세금 반환 의무를 뭐한다? 면한다 이렇게 됐죠? 면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전세권의 전속기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속기한은 원래 몇 년을 넘지 못한다? 10년. 그런데 약정기간이 넘을 때는 몇 년으로 단축된다? 10년으로 단축돼. 이것을 뭐란다? 일부 무효의 특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전세권은 13년으로 했단 말이죠. 그러면 3년이 무효죠. 그러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다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3년만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알죠? 일부가 무효다 이 말이죠. 자, 건물 전세권이죠. 이러면 우리가 봐봐. 우리가 전세권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느냐? 참 특이하게요. 우리가 전세권은 최장이 몇 년이죠? 10년이죠. 연장을 해도 갱신해도 10년이에요. 근데 여기는 건물하고 토지가 있어. 건물하고 토지. 토지는 언제부터? 0부터. 건물은 언제부터? 1년부터. 그래서 1년부터 몇 년이다? 10년. 0부터 10년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10년이다 이 말이죠. 건물은 몇 년부터? 1년. 토지는 언제부터? 0부터 10년 이렇게. 10년. 지금 이해됐나요? 자, 됐죠 지금? 그래서 여기 1년 이렇게 0 이렇게. 그래서 최장 전속기한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1년하고 10년 중에서 이 건물만 최단이 있다. 최단과 최장이 있다. 그래서 최단과 최장 둘 다 있는 것은 건물만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법정갱신이라는 것이 있어.
이 법정갱신은 법정갱신 이것도 어디만 있다? 건물만 있다. 건물. 토지는 없어. 건물만. 그래서 임대차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봐요. 건물만 최단은 1년이다. 최장 면적 써. 거기다가 맨 끝에다가 최장 플러스 최장 10년. 최단 1년이죠. 최장 몇 년이다? 10년 이렇게. 그 다음에 갱신할 수 있는데 갱신하면 10년을 넘지 못하고요. 4번 별안에 건물 전세권이요. 건물 법정갱신. 건물 법정갱신 뭐 하지 않아도 법정이란 말이 뭐예요?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 대해서 주장한다? 대항력이 있다. 제3자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대항력이 있다. 뭐가 있다? 대항력 이렇게. 자, 5번은요.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죠? 그러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을 통고해.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앞부터 몇 개월이다? 6개월이다. 6개월. 그래서 우리가 법정갱신이 되면은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봐. 그다 써 4번에다가 법정갱신 써. 법정갱신 거기다가 4번에 써.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그래서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그래서 법정갱신은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자, 전세권의 효력이라고 되어 있나요? 전세권 효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1번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의 전세권을 결정할 때 전세권의 효력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임차권에 미친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럼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게 이 말이에요. 말 자체를 이해하면 돼. 여러분 봐봐요. 남의 토지 있죠? 여러분 남의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가질 수 있나요? 우리 건물 가질 수 있어? 우리 건물 가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지상권 아니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임차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뭐라 한다? 이걸 건물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소유권을 뭐라 한다? 주된 권리라고 하고 임차권을 뭐라 한다? 종된 권리죠.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어디에 미친다? 지상권, 임차권에 만다? 미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건물 소유권에 관한 저당권은 그러니까 이 의뢰한 사람이 갑의 땅을 빌려서 건물을 짓고 이 건물에다가 저당을 잡았다 또는 여기다가 전세권을 설정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나 건물에 대한 전세권은 어디에 미친다? 지상권, 임차권에도 미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미친다 이렇게. 2번은요.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에 관리하는 수상 거기까지 줄고 거기까지 이것을 뭐란다? 필요비라고 얘기해요. 필요비. 이것을 뭐란다? 필요비. 그래서 전세권자는 필요비를 부담해. 따라서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한을 설정자에게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필요비는 그런데 임차인은 필요비를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게 항상 두 개 헷갈려. 전세권은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임차인은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여기 봐봐. 만약에 여러분요 전세권자가요 최소한의 보존행위도 하지 않아. 최소한의 보존행위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전세권자가 필요비를 부담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는 설정자는요 전세권 소멸을 청구할 경우도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전세권 설정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전세권 설정자는 알겠죠? 뭐다? 필요비를 부담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필요비를 부담하지 않는 것을 뭐란다? 소극적 의무다 이렇게. 소극적 의무 줄고 그것을 뭐란다? 필요비 부담 X 이렇게. 필요비를 부담하지 않는다. 왜요? 누가 필요비를 부담한다? 전세권자 이렇게. 그래서 전세권자가 필요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자는 필요비를 부담하지 않죠. 그것을 뭐란다? 전세권 설정자는 소극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얘기하고, 그럼 반대로 임차인은 필요비를 청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임대인이 필요비를 부담하죠. 그것을 뭐란다? 임대인은 적극적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4번은요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계량 동그라미 계량하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 박스 유익비는요 가액의 증가가 현존 동그라미 현존하죠. 항상 이런 봐봐. 유익비는 누구의 선택이다? 유익비는 회복자, 다른 말로 뭐 소유자. 그러면 전세권에서 소유자는 누구다? 전세권 설정자. 임대차에서 소유자는 누구다? 임대인이다. 항상 이것을. 그럼 유익비는 언제나 똑같아? 유익비라는 것은 목적물을 계량해야 돼. 가치가 현존해야 돼. 누구의 선택? 회복자. 누구의 선택? 소유자. 전세권에서 누구? 설정자. 임대차는 누구? 임대인. 임대인의 선택에 쫓아
증거에게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옆줄 긋고 왜냐하면 법원은 회복자의 선택에서 회복자의 청구에서 상환 기간 허여, 상환 기간 허여를 할 수 있고 옆줄 긋고 유치권에 있어. 알았죠? 항상 이러면요, 피로비에는 이런 말이 없어. 유익비에만 이 말이 있어. 상환기간을 허여한다. 유익비에만 있다고. 피로비에는 없다고. 유익비에만 있다고. 상환기간을 허여한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5번 전세권이 성립한 후 소유권이 이전되죠. 그러면 유익비는요, 누구한테 청구한다? 새로운 소유자. 왜요? 그것은 건물에 남아있는 비용이죠. 그래서 새로운 소유자한테 청구할 수 있다. 자, 전세권의 처분이라고 되어 있죠. 자, 전세권은 뭐 한다?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전세권을요, 그 다음에 전속기간 내에서 타인에게 목적물을 전세나 또는 임대할 수 있다. 봐봐.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나, 줄거봐.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 제공, 양도 또는 담보 제공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전세권을 처분할 수 있다. 담보 제공 거기다 가로묻고 뭐라 한다? 저당권 설정. 이렇게. 저당권 설정. 이러면요, 우리가요,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죠. 그런데 뭐는 안 된다? 지역권은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역권에는 담보로 제공한다 이런 말이 있어 없어? 없어. 지역권 위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없다. 그런데 뭐는 지상권과 전세권 위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지상권과 전세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모든 물건은 양도 금지 특약을 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그런데 2번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이 없는 한, 그렇게 돼 있어요. 전세권에는 양도를 금지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전세권은 양도할 수 있어. 그런데 양도 금지 특약이 있으면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런데 이걸 대항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돼. 등기. 알죠? 등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특약은 임대할 수 있고,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을 위반하여 전세권을 양도한 경우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특약 동그라미, 전세권 양도, 두 번째 줄 양도 금지 특약 줄 거 봐. 두 번째 줄 특약 동그라미. 특약은요, 등기하면 대항 가능 이렇게. 대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등기하면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요, 제 2번 전전세 한번 봐봐요. 전전세하고 이러면요, 전세권을 양도라고 되어 있죠. 이것만 다 암기하면 큰일 나. 필요한 것만 알면 되죠. 여기 봐봐. 전전세가 뭐예요? 전전세가, 내가 여기 봐봐요. 갑이요, 설정자죠? 갑이 설정자면, 설정자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전세권자가 들어있죠. 그러면 전세권이 더 커요? 범위가 더 커요? 설정자가 더 커요? 설정자가 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설정이죠. 여러분 봐봐요. 전세는 뭐예요? 이건 전세권이죠? 전세권이요? 의리죠? 그럼 여기요, 전전세를 다시 줘요. 전전세요? 전전세? 그럼 이건 병이죠. 그러니까 전전세는 전세권자한테 받은 거죠. 그러니까 전전세는 전세권보다 클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뭐가 클 수가 없어요? 전속기간. 그러니까 뭐요? 전세금. 이런 것이 클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전세권보다 클 수가 없어. 간단하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요, 양도란 말이 뭐예요? 양도? 그러면 양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건 처분한다 이 말이죠. 처분. 그럼 전세금이 1억이에요. 전세금이 1억이야. 그러면 양도할 때는요, 9천에 양도해야 돼요? 1억에 양도해야 돼요? 1억 2천에 양도할 수 있어요? 양도할 때. 전세금이 1억이야. 전세금 9천에 양도할 수 있어 없어? 1억에는? 1억 2천에는? 안 돼? 다 된다니까? 왜요? 이러면 집을 봐봐, 집을, 아니, 이러면 양도는 뭐 처분한다는 거잖아요. 전세권을 팔아먹는다 이 말이잖아요. 이러면 집을 1억 원에 샀어. 그럼 9천 원에 팔 수 있어 없어? 있죠. 손해보고. 그대로 1억에 팔 수 있죠. 1억 2천에 팔 수 있어 없어? 있죠.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걸 처분행위라고 그래. 처분행위. 그러니까 전세권을 팔아먹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도 봐봐, 이 9천이든 뭐든 간에 관계없이 아무튼 전세권을 양수한 사람은 전세권 설정자한테 얼마만 받는다? 1억만 받는다. 이걸 전세권의 양도라고 그래. 됐죠 지금? 그런데 전전세는요, 전전세는 원래의 전세금과 원래의 전세권의 전속기간의 범위를 벗어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거기 한번 봐봐. 전전세를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전전세 지금이 있어야 되고, 원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죠. 전세권은 동의가 필요 없어. 아까 내가 동의 없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원 전세권을 존속기간 내 원 전세금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전대차의 경우 동이 있는 전대차에서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거든요. 그런데요, 전전세의 경우는 권리와 의무란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에게 아니고 전전세는 물권에 이제 물권, 사람과 물건이기 때문에 거기 한번 봐봐요. 원전세권 설정자와 전전세권자 사이의 줄과 직접적인 권리와 의무가 없죠. 그건 너무나 당연하죠. 왜요? 전세는 뭐죠? 물건이니까. 물건은 뭐죠? 사람과 물건 간의 관계인데 무슨 설정자한테 권리와 의무라는 게 어디가 있겠어요?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다 써 3번에다가 동이 있는 전대차로서 동이 있는 전대차 옆줄 긋고 동이 있는 전대차에서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 X, 권리하고 X, 의무하고 O,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다 이 말이죠. 권리는 없고 뭐만 있다? 의무만 있다. 의무만 있다. 알겠죠? 그것을 얘기를 해. 그러기 여러분요, 여기서는 직접적인 권리 의무가 없다. 그런데 동이 있는 전대차는 권리는 없지만 의무만 있다. 왜 그러냐? 전세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아니고 사람과 물건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람이 물건한테요, 권리와 의무가 어디가 있겠어요? 알겠죠? 권리와 의무가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재밌는 말 나왔죠? 5번 봐, 5번. 그럼 5번 할 때요, 전전세라든가 전세권을 양도할 때는 설정자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안 받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받지 않고 해죠? 그렇기 때문에 불가항력적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알겠죠? 그래서 진다. 1번하고 5번을 같이 봐야 되겠죠? 5번은요? 됐죠? 지금 불가항력적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됐죠? 자, 그럼 여기 한번 봐봐. 여기 지금 어디를 지금 내가 좀 보려면 4번을 보려고 그래. 4번 봐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용어 정리를 이러면 잠깐 해야 돼. 용어 정리 잠깐 해야 되는데, 이것을 뭐란다? 이것을요, 전세권 설정자예요. 전세권 설정자예요. 설정자고요. 이 사람을 뭐란다? 전세권자라고 그래. 전세권자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이걸 전전세를 주죠, 병한테. 전전세를 주죠. 그럼 이것을 전세권자라고 그래. 전세권 설정자라고 그래. 이 사람을 뭐란다? 전세권자라고 그래. 전세권자 이렇게요. 이걸 뭐란다? 이것을 전전세라고 그래. 전전세. 이걸 뭐란다? 원전세권이라고 그래. 원전세권. 이건 전전세권 이렇게요. 이 사람을 뭐란다? 원전세권 설정자라고, 이 사람을 원전세권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용어 정리할 때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요. 이 을은 갑한테 전세금 1억을 줬죠. 병은요, 을한테 전세금 1억을 준다고.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한다?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을이 갑한테 전세금 받아서 병한테 주면 되죠. 그런데 돈을 안 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경매를 해야 되겠죠. 그럼 경매를 청구할 때 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하고 싶어. 경매를 청구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이죠. 자, 그럼 봐. 갑하고 을하고 원전세권이 끝났는데 갑이 을한테 전세금을 반환 안 해. 을하고 병하고 전세권이 끝났는데 을이 병한테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아. 그랬을 때 경매를 해. 필요 충분 조건. 알겠죠? 원래 전세권이 끝났는데 전세금 안 줘. 전세가 끝났는데 전세금 안 줘. 그럴 때 경매 청구해. 갑은 을한테 전세금 반환했는데 을이 병한테 안 줘. 경매 못 해. 알겠죠? 갑이 을한테 안 주는데 을은 병한테 전세를 줬어. 그럼 병이 경매 못 해. 을이 경매할 수도 있어도. 알겠죠? 그러니까 병이 경매를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부터 잘 들어. 병이 경매를 청구한다? 원전세권 소멸하고 원전세권 설정자가 원전세권자한테 원전세권을 반환하지 않고. 알겠죠? 자, 전전세권이 끝났는데 전전세권 설정자가 전전세권자에게 전전세권을 반환하지 않으면 그때 경매를 청구하는 거예요. 됐죠? 지금 아무것도 아니죠? 읽으면 돼. 읽으면 어떻게 한다? 전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면 전전세권이 소멸했는데 원전세권 설정자가 원전세권자에게 원전세권을 반환하지 않고 전전세권이 끝났는데 전전세권자가 설정자가 전전세권자에게 전전세권을 반환하지만 전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얼마나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원래 전세권이 끝났는데 전세금 안 줘. 전세권이 끝났는데 전세금 안 줘. 그러면 경매를 청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간단하죠? 자, 그럼 봐. 이제 4번 봐. 전전세권이 소멸했는데 전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고 원전세권 설정자가 원전세권자에 대해서 전세금 반환을 지체할 때는 전전세권자는 원전세권자를 대의해서 경매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 이렇게 하면 힘드니까 원전세권 끝났는데 전세금 안 줘. 전전세권 끝났는데 전세금 안 줘. 그러면 경매를 청구한다.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됐죠,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4번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전세권의 양도죠? 전세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근데 양도된 건 봐봐. 원 전세금보다 고액 저액이라도 무방하다. 하지만 양수인은 설정자한테는 원 전세금만 반환받을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무슨 이름 됐죠, 지금? 그 다음에 2번에요. 두 번째 끝에. 양수인은 원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전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됐죠, 지금? 이러면요, 전세권 설정자 3번 됐어, 3번. 전세권 양도되면 동의 없이 양도되죠? 그러면서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 양수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한다. 전세금을 반환한다. 이렇게. 동의 없이 해도 동의가 없더라도 누구한테 전세금을 반환한다? 전세권 양수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한다. 이런 말이죠. 됐죠, 지금? 그러면 여기까지를 말한다. 전세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간단하죠?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123페이지를 볼 거예요. 123.